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아마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딸은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한번 끌어안고는 급하게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딸과 사위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혼자 지내셔야 하니까 집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쏟아부었던 세월과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고작 3일장의 후에 정리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곳인데 그들은 그저 집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고 제 삶도 그들 손 안에 있었음을.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낀 저는 내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게 두지 않겠다. 집을 넘기기로 한 것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은 재산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은주가 저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불편해지면 같이 살게 해줄게. 걱정 마. 그 말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줄 이유가 되었죠. 그래서 집을 넘겨주고 나서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은주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고 가끔은 집에 와서 밥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몇 달, 몇 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쁘겠지. 새 집에 적응해야 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나고 설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은주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혼자 전을 부치며 혼자 밥을 차리며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은주와 함께 있을 날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점점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외면한다고 느낀 건 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위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저는 혼자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딸에게 말했었습니다. 은주야, 나 암이래. 수술해야 해. 그런데 그 아이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알겠어. 근데 지금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라 이번 주말에 갈게. 미안해. 그 후에도 딸은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은주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 아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저는 점점 더 외면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던 그 딸의 사랑은 결국 공허한 말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만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저는 은주에게 나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그 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내 집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겠다고. 제가 가진 재산, 특히 집을 증여하면서 다짐했던 그 조건. 부양을 전제로 한 증여. 그 약속을 깨뜨린 것은 은주와 사위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돌보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법무사에게 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입니다. 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내 권리를 저버린 것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을 차례였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사위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딸은 고급 정장에 화장을 진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은주와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여는 자발적이고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양은 도의적 의무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편이 되어준 법무사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진실이 제일 강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저의 증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딸 은주는 나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돌보겠다고 믿었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병원에 나가라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나의 병도 외면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제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된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풀렸습니다. 내가 지킨 건 내 자존심이었고 이제 저는 내 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딸은 내 뒤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이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냥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미안해야 할 사람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주지 않았던 너야. 그 순간 딸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후회해도 이제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지켜낸 건 법적인 권리와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내 마음속엔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후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내 삶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딸과 사위와의 관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직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지쳐 있었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주는 화분에 물을 주고 하루하루를 차분하게 보내는 시간이 주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가끔 은주에게서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예의 바르게 물어오는 그 목소리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아이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내가 지켜야 할 자존심을 되찾은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딸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롭고 때로는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며 살아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내 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과 전화 후 은주는 다시 내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나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후회하는 만큼 내가 그 아이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후회가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한 번 그 아이에게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후회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나를 돌보겠다고 다짐해도 나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삶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후회와 미안함을 나는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자존심을 놓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 지낸다. 그동안 함께 살았던 시간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나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편이 없고 딸이 멀어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나는 내 인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은주가 다시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나를 돌보겠다고 약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몇 번 딸은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나를 돌보겠다고 다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다시 부른다고 해도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삶과 내 자존심뿐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길을 갈 때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나는 혼자 지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점차 차분해졌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내가 살던 곳이지만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집착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더 잘 알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끔 은주에게서 전화가 오면 나는 짧게 대답합니다. 잘 지낸다. 그 한마디가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주가 다시 나를 돌보겠다고 다짐해도 그 아이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삶을 지키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딸에게 내 행복을 맡기고 살아왔던 것 같지만 이제는 내가 내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나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딸과 사위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넘어서서 이제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가끔 그 아이에게서 오는 전화나 메시지에 대해 나는 더 이상 그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나 자신이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 후에도 은주가 몇 번 전화를 해왔지만 나는 그 전화에 응답할 때마다 점점 더 내 길을 확고히 걸어갔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더 이상 그 아이의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이며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주가 다시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 지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습니다. 딸과 사위가 떠난 후 나는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은주에게서 전화가 오면 나는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지낸다. 짧고 간단한 대답이지만 내 마음은 그 말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행복을 딸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행복을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주가 다시 나를 부른다고 해도 나는 그 부름에 무조건 응답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킬 것은 내 삶과 자존심뿐입니다. 딸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동안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딸과 사위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시간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나아가는 시간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에서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들의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내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가끔씩 은주가 전화를 해도 그 전화는 더 이상 내게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안함을 이해하면서도 나는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다시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다시 나를 부른다고 해도 나는 그 부름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살아가는 길은 이제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고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리움을 느끼지 않으며 내 삶을 온전히 내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더 이상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며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은주가 다시 나를 부를 때 나는 그 아이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더 이상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삶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이제 나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길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도 혼자서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승리한 후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은 이제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지만 그 따뜻함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에서 혼자 지내는 이유는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딸과 사위가 떠난 후에도 나는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쌓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떠난 후에도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찾은 자유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자유 속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킬 것은 오직 내 삶뿐이며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